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 일꾼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일인 만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자치단체장, 광역, 기초의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느덧 6일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먼저 현황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전남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거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좀 발전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성 문제 관련해서 또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됐던 그런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단체장 같은 경우도 2명의 단체장이 컷오프가 됐고요. 또 많은 뭐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원 후보들이 이와 같은 컷오프에 탈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먼저 전남도지사 선거가 아무래도 또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전남도지사 선거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전남도지사와 관련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제 그 예비 등록 기간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현 김영록 지사님께서 단독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재선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유력한 후보를 지금 내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좀 관심 있게 전남도지사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어느 정도 투표율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현 그 당선인이죠. 10% 이상의 투표율을 얻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 투표율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어느 정도 투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 기초자치단체장과 또 지역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죠. 광역이랑 기초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정말 중요할 텐데 먼저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현재 상황은 또 어떤지 짚어주시죠. 예, 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군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마인드라든지 정치적인 마인드,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후퇴되느냐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이제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될 분들, 첫 번째가 바로 정책 구상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잘 알아야 되고 행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경제를 잘 모르고 행정을 잘 모르는 만약에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경제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킨가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 위주, 인기 위주의 또 선심성 그런 위주의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의 발전이 후퇴될 수밖에 없고요. 또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의 미래라든지 지역의 발전에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이나 군수 같은 경우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좀 있어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즉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고루 등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바로 예산입니다. 기초단체만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킨다. 지역에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뭐 지자체의 예산 자립도, 경제적인 재정 자립도가 한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중요한 사업,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예산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물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치인, 그런 그 후보가 시장이나 군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성, 도덕성입니다.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본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성추행 같은 그런 성 문제, 또 부동산 투기, 또 음주운전, 또 어떤 그런 이권 개입 같은 그러한 윤리적이지 못하고 또 비도덕적인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과거가 있는 후보들은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사실 좀 퇴각해야 된다고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유권자들도 이와 같은 정말 그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뭐 범죄는 아니지만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후보들은 이번에 그 투표로서 좀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후보들이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치,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정치, 또 자기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그 몇몇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성을 가진 그런 후보는 이제는 좀 정치권에서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처럼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중요성 확인해 봤고요. 예. 이어서 지방의원의 역할과 또 책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지방의회의 역할,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의 역할, 책임, 첫째는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의 재정이라든지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어떤 심의나 확정, 승인을 하는 그런 엄청난 역할, 또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정질의, 또 시정질의, 또 군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의 어떤 막강한 힘을 견제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한 그런 행정을 펼쳤을 때 그걸 지적하고 그 문제에 발생된 그 소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과 또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지방 정치인, 지방 의원들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지역 정치인들, 지방 의원들의 역할,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누가 우리 지역에 또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책임자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결국엔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게 제일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투표하면 좋을지 유권자의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아젠다도 아마 경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뭐 독거노인들도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또 소년소녀 가장 또 어려운 이웃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돌볼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이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예술과 문화, 복지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1 지방선거 관련해서 최고의 아젠다는 경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본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강조한 부분입니다마는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잘 돼야 됩니다. 경제가 잘 되면 정치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잘 되면 경제도 잘 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6.1 지방선거 관련해서 최고의 아젠다는 누가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시키는데 가장 적임자냐. 도지사 선거에서도 시장님이나 공수선거에서도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선거에서도 지역의 경제를 누가 발전시킬 것인가.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 정치를 누가 가장 잘 펼칠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시정이나 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또 어떤 지역의 어떤 그 미래와 또 현재에 더 나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또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이 전라남도라는 어마어마한 큰 이 22개 시군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권자들은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이번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권자의 입장에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교육 현장에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가면 좋을까요? 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들의 역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첫 번째 꼽는 것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축약된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방 정치인들은 좀 주민들에게 좀 업신당하는, 좀 무시받는 그런 게 사실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치인이, 지역 정치인이 주민들 사이에서 저 정치인은 전문성이 없어, 즉 지가 경제를 하면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정치인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그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우리와 선진국의 지방의회에 상당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인은 어떤 지역에서 지명도가 높고 또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풍부한 그런 그 지식과 연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중앙정치, 소위 국회의원에 나가서 뭐 다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퇴임하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희생하는, 또 어떤 시민사회 단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일을 했으면 그 자신의 경험을 삼아서 이제 지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권 지역 정치인들과 선진국 지역 정치인들의 차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나라의 지역 정치인들은 일단 전문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명예 그리고 또 이런 그 의원이라는 이 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부에 대한 명성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요. 첫째적으로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마인드입니다. 정치인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 즉 주민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즉 희생과 양보와 또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열정을 지역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마인드, 지역을 위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그 마인드의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마인드, 지역을 위한 마인드,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성을 그렇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6일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권자분들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약인데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 시절에 나를 뽑아주면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지역의 주민들과.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던 즉 공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자기가 했던 그 주민들과의 공약, 즉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치인들은 분명히 다음에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공부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쓰겠다. 공부하는 정치인을 좀 우리가 선호했으면 쓰겠다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정치인이 왜 필요하냐면요. 경제를 알아야지 훌륭한 경제 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행정을 알아야지 훌륭한 행정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공부를 하는 정치인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훌륭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세 번째는 지역을 아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슬픔을 아는 정치인이 지역의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지역의 슬픔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가 있거든요. 또한 지역의 아픔을 아는 정치인이 우리 지역의 병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모르면, 우리 지역의 아픔을 모르면 그 병을 우리 지역이 앓고 있는 그 병을 고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기쁨을 아는 정치인이어야만이 우리 지역의 기쁨을 함께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아는 정치인이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요. 또한 서민들의 애환을 들어줄 수 있고 또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고 또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투표하면 좋을지 등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고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